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영어로는 뭐 history, 한자로는 뭐 이렇게 역사.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역사가 뭐라 생각해요? 보통은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는데 표현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역사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로서의 역사.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 있었던 그 자체를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종민쌤은 종민TV 유튜브를 운영했다. 있는 그 사실이잖아요. 있는 그 자체. 이거는 뭐, 부인할 수도 없고, 있는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그래서 사실로서 역사는 생각이 빠져 있는 그 자체, 객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종민TV는 보령에서 가장 매력적인 채널이다 라고 누군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종민TV는 보령에서 가장 매력적인 채널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죠.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 반영된 것을 주관적이다 하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있었던 그 사실 자체, 종민TV는 운영이 되었다. 있었던 그 자체잖아요. 객관적이다.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이 사실을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거.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채널이다라고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은 주관적이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이점 꼭 짚고 넘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첫 번째, 박종민 선생님은 남자였다. 요거예요. 요거죠. 있는 그 자체잖아요. 두 번째, 박종민 선생님은 대천중학교에서 가장 매력 있는 선생님이다. 헷갈리죠? 선생님은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기록으로서의 역사이죠. 선생님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은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사료라는 개념이에요. 사료. 이건 뭐랑 뭘 합친 단어일까요? 사료. 이것은 역사, 료, 뭐 재료 이렇게 표현하면은 공부하기 편할 것 같아요. 역사 재료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과거 일이잖아요. 과거 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재료. 과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뭐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과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힌트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유물, 유적, 뭐 기록, 뭐 사진, 뭐 영상, 뭐 등등등등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유물, 물건, 또 남아있는 것들, 유적, 어떤 흔적들, 건물의 터 같은 거, 기록, 말 그대로 어떤 문자로 남겨놓은 기록들, 사진, 영상, 특히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쉽게 남길 수 있는 사료가 될 수 있겠죠?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런 것들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데 훗날 이 유튜브나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박종민 선생님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기록을
앉았구나라고 알 수도 있겠죠. 선생님 지금 3학년 아니죠, 2학년 4반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곳곳에 돌아다니는 거 잘 보면은 수많은 사료들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필기한 것 자체, 이 기록 자체도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단원에 대해서 누군가 수업을 했거나 공부를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사료가 됩니다. 자, 일과 시간표. 요 일과 시간표도 그 당시 때 2021학년도 1학기의 일과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사료가 될 수가 있겠죠. 좀 답답하니까 바깥에를 볼까요? 저기 바깥에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네요. 오늘 지금 이 시간대 축구할 친구들은 3학년일 것 같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3학 학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지 않고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그걸 볼까요? 자, 요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코로나 시국에 훗날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 걸상을 띄어서 앉았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물론 이것도 역시 사료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기록이 있네요. 낙서일 수 있어도 역사적으로 이것도 사료예요. 승민이 개구리, 재민이 키위? 똑같다. 승민이라는 친구랑 재민이라는 친구가 이 2학년 4반 교실을 거쳐간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익숙한 단어도 보이네요. 이승현 최고, 백승원 니꺼. 이승현이라는 친구랑 백승원이라는 친구, 이 친구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인데 재작년에 이 교실에 지나간 흔적이 남아있네요. 여기도 익숙한 친구네요. 김명준인가요? 영준인가요? 김명준은 똥쟁이, 실제일 수 있지만 똥쟁이로 누군가 이름 붙였음을 또 알 수 있겠네요. 자, 방금 한 바퀴 둘러본 것처럼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료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찍은 이 영상, 이것도 사진으로 남겨놓으면은 그 당시 때 마스크를 끼고 다녔고, 역사 선생님은 안경을 꼈었고, 그리고 얼굴이 되게 핸섬했었고, 그리고 글씨는 그다지 잘 쓰지 못했지만 아주 매력적인 얼굴의 소유자이다. 아주 근육질의 몸매가 좋은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에 영상 하나를 띄워줄게요. 선생님 2년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 영상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댓글 달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자, 선생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세 번째 개념, 사료 비판. 웬만한 남아있는 자료들이 다 사료가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것이 다 100% 믿을 건 안 돼요. 가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또 정확하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료 비판이라고 해요.
주어진 사료를 비판하는 거야. 보통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진위 여부. 뭐 진짜냐? 가짜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성. 정확하냐? 선생님이 앞서 보여준 영상 기억나나요? 진짜 같아요? 거기 보면 선생님 민소매로 서울에서 이렇게 막 춤추고 있잖아요. 진짜 같아요? 선생님이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혼자 춤추고 있어요. 혹시 이 춤이 뭔지 알아요? 혹시 들어봤나요? 줌바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이 있는데 줌바예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건데 선생님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선생님이 서울에 가서 사람들 다 지켜보는 서울 한복판에서 혼자 막 춤추고 그랬었던 일이 있었는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영상을 조작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따지는 것을 사료 비판, 진위 여부를 따진다. 근데 정확성도 파악을 해봐야 돼요. 진짜일 수도 있지만 거기 자막에 있는 것처럼 2019년의 일이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 2010년도의 사진인데 2019년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한 건지, 그 장소가 자막처럼 광화문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덕수궁 앞인지 뭐 머드타운 앞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성. 그래서 주어진 역사적인 사료가 모두 다 100%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뭐 말이 나와서 그렇지만 줌바 선생님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 줌바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역사, 두 번째 사료, 세 번째 사료 비판.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기억을 해도 여러분 오늘 제대로 배운 거라고 선생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끊을게요.